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2025년 새해, 올해도 역시 충청은 오늘은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이웃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충청은 오늘에서 만나볼 주인공은요. 2025년을 나의 해로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뱀띠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요즘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청년인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 시각에서 교통을 기록하는 교통의 진심 세종청년 김강산입니다. 네, 교통의 진심인 세종청년 김강산 씨. 올해가 이제 을사년 뱀띠의 해잖아요. 네. 뱀띠 청년으로 새해를 맞는 기분은 어떤가요? 사실 좀 굉장히 남다릅니다. 제가 2001년에 신사년에 태어난 뱀띠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24년이 흘렀는데 정말 저에게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교통의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자기소개에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통의 진심 대체 뭘 하는 청년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 네. 혹시 저는 그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아실까요? 네. 저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면서 블로그랑 이제 SNS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현장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네. 현장에 가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예. 제안도 하고 이러는 네. 건가요? 현재 대학생이지만 제가 블로그를 또 운영을 했어요. 이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또 이제 2011년에 이제 보니까 2024년에 11월에 봤을 때 4,500km 정도의 버스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와. 그 정도의 네. 대중교통을 되게 좀 좋아합니다. 네, 대중교통도 좋아하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것들 좀 발견해서 뭐 제안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제안을 해서 실제로 개선까지 그러니까 반영이 된 사례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예, 좀 사실 굉장히 많긴 한데요. 굉장히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2018년이었어요. 그때 세종시를 남북으로 있는 991번 버스가 있는데 네. 이게 당시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였습니다. 991번 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노선이 제가 좀 많이 타고 다니는 노선인데 되게 불편해서 불편할 수밖에요. 예, 한 시간에 안 되는데. 1시간에 안 되니까요. 정말 시간표 보고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민이 질문하면은 시장이 답한다라는 세종시의 신문시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더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이제 당시에 또 10월에 2019년 10월에 실제로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김강산 당시 학생이 편해졌겠네요. 예, 제 삶은 물론 제 삶도 이렇게 편해졌지만은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편리해지는 게 되게 저에게는 뿌듯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두루 편해졌다. 예. 이런 뭐 현장에서 찾는 열정, 노력 덕분인지 실제 이제 작년에 큰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을 했는데 이 상이요. 예. 받기 참 어려운 상이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네. 예, 이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또 주관하는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마침 이 상이 좀 의미가 특별한 게요. 예. 2001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1년에 제가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네. 예. 딱 시작을 해서 제가 작년에 수상을 했고요. 이제 이제 고등학교 부문에 50명과 대학교랑 일반 청년에서 50명에서 총 100명의 청년을 이렇게 좀 선정하는 그런 상입니다. 전국에서. 네, 전국입니다. 야, 큰 상이네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참 받기 어려운 상인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앞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고등학생이니까 좀 유별나게 대중교통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렇게 정책 제안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되게 교통의 진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꿈이 없었습니다. 꿈은 꿈이 없었다? 예, 꿈이 없었고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역사학자라는 꿈은 있었는데 정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사실 사춘기잖아요. 제가 또 많이 좀 고민도 하고 고민의 시기가 있었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등학생 진로랑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함이 김자, 현자, 희자이신 어머니께서 이제 강산이 너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봐라 라는 일에 좀 조언에 힘입어가지고 예. 제가 좀 이렇게 사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는 곳이 세종시 조치원읍입니다. 그래서 조치원 중학교랑 세종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침 집 주변이 조치원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버스랑 기차를 되게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작정 시작해서 블로그에서 버스 노선을 기록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조사해냈던 것이 좀 정말 남다르네요. 보통 친구들 중에 그렇게 대중교통에 관심을 갖고 그걸 뭐 기록하고 블로그를 하고 이런 친구들 없죠?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독특한 좀 청년이라고 제가 좀 컸습니다. 길에 대한 네.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길에서 길을 찾은 예. 김강산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인가요? 네, 지금은 학생입니다. 이제 마침 또 올해 2025년 2월에 충주에 자리한 이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합니다. 사실 전공이 행정인 이유는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특히 공무원을 많이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실 행정이 국가 운영을 볼 수 있는 큰 더 분야이잖아요. 교통도 또 큰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좀 많이 후회가 되긴 합니다. 교통학을 좀 전공할 거리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교통정책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전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좀 후회가 약간의 있다. 좀 일말의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 세종에서 충주까지 왕복 3시간이거든요. 기차를 제가 저는 통학을 했습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했습니다. 뭉화호를 정기권을 끊고 다니면서 버스랑 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더 교통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누비다 보니까요. 또 네. 그 고등학생 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진로 특히나 대학 입시 준비로 정말 바쁜 시기잖아요. 뭐 다들 그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뭐 길을 찾아라, 네가 원하는 걸 찾아라 말씀을 하셨겠지만 공부는 안 하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역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블로그 작성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하시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묵묵히 믿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019년부터 해서 블로그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락이 닿게 돼서 세종시에 도시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버스에 대한 팸투어도 하고 지금도 제도가 있는데요. 승하차 도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옛날에 버스 안내양 같은 제도인데 이제 어르신분들에게 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짐도 들어드리는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좀 카카오톡이나 그런 이제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좀 교통으로 더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더 밀어주시고 이러셨나 보군요. 네, 특히 참 다행이네요. 부모님의 지지도 좀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사회의 또 지지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지역 사회 분들 어르신분들께서도 많이 또 제 꿈을 또 믿어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문나서 도시교통공사 그래서 연락도 오고 그랬나 보네요. 그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건가요? 사실은 제가 대학 공부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좀 대외 활동에 좀 더 사실 좀 중시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이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지금 작년까지 세종시에 시민주권회의라는 거버넌스 기구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기구에서 제가 건설교통분과의 부위원장을 또 맡았는데요.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세종시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이 총 8개로 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산재가 있는 정류장을 제가 좀 버스의 바닥 안내선이나 통합된 안내도를 제안했고요. 또 이제 터미널에 또 옛날에 터미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종이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표를 제가 좀 전자 시간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실제로 좀 실현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2024년에 이제 작년에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또 일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2030분 자문단에서 분과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와, 정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의 광역시설 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광역시설 정책과. 거기서는 뭘 하나요? 저의 주요 업무가 국토교통 R&D 연구보고서를 총 1000페이지가 있는 연구보고서인데요. 이걸 좀 3페이지로 요약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또 국토교통 통계에서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대전의 현황인데요. 대전 2호선의 트램 같은 그런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또 하는 보조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니 제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정말 들어보니까 아니 이 학생은 이 청년은 그냥 대중교통 교통 생각만 하면서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그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또 국토교통부 활동으로 또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연구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총 27팀에 147명이 좀 참여한 연구 경진대회에서 제가 또 팀장을 맡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또 전국을 또 많이 누비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좀 살게 되기도 하고요. 세종 교통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적인 교통 고민을 혼자 다 하래요. 네. 아닙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 청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대체 그렇다면 뭘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듣기에는 정말 단순한 흥미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다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야, 이유가 뭐예요? 예, 사실은 제가 그 시간에 뭐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으면 많이 돈을 벌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친구들 또래들처럼. 예, 근데 저는 약간 제가 교통이 제가 좋아하는 정말 일이라서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나가서서 연구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에는 총 이제 버스를 총 이제 200회 정도 탑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리만 했을 때도 좀 4,500km가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좋아하는 일을 제가 직접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덕업일치라는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내 스스로 예, 제가 네. 덕업일치의 경지에 이르렀다. 경지에 이른 것도 아니고 약간 네, 아직 네, 좀 많이 정진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 하나의 사례가 좀 된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에서는 이제 산지 오래됐잖아요. 예. 세종시 구석구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누비면서 교통에 누구보다 진심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세종시의 교통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좋기도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제 충청남도 연기군 시절이죠. 세종시 전신부터 살았습니다. 야. 쭉 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사실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세종시에 진짜 큰 변화를 느꼈겠네요. 예, 네. 그 쭉 건설 과정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종시의 교통 정책이 아직도 이용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좀 교통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좀 버스 노선이 아직 좀 촘촘하지도 않고요. 배차각이 좀 길기도 하고 버스의 정류장이 아직 그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의 벤치라던가 버스 정보 안내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계획 같은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세종시에서 대전과 세종시에서 청주나 세종시에서 공주 같은 그런 각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동할 때 자가용은 30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아직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예, 자가용과 대중교통 간의 간격이 총 1시간인데요. 사실 1시간이라서 저는 광역급행 버스나 이런 DRT라고 하는데 수용답형 버스입니다. 디멘트 리스폰시브 트랜짓이라고 해서 그런 버스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한도 하기도 요즘에 하고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버스 타고 저기까지 가고 싶어요라고 스마트폰으로 하면 온다는 그런 버스. 네, 온다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도르타 버스라고 2019년부터 운영한 수용단편 버스가 있어요. 예. 지금은 1시간인데 마침 또 올해부터 이제 직접 바로 즉시 연락을 하면 바로 오는 버스가 시스템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DRT가 좀 많이 좀 확충이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많이 네.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적지 않게 있긴 해서요. 적지 않게 그래서 있다. 마치 또 세종 지금 시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보고서를 시장님께 직접 예, 연락도 할 수 있나요? 네, 예, 연락이 오시긴 해서 드렸는데 이제 개선 방안을 제가 좀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공문 형식으로 해서 어디 부서가 관할까지 했으면 좋겠다까지 해서 예. 그런 공문 형태로 제가 그래서 시장님과 시의회에 제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야, 네, 대단한 많이 청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청 오늘 자나깨나 교통 생각인 김강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세종에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또래 청년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서 지역의 효능감을 만들어 나가고는 세종시의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협동조합의 이사로 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요, 세종시 조치원역에 조치원의 근동 지역을 마을 캠퍼스로 만들어서 하는 네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목적 사업을 두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저희가 사실 또 빚을 좀 지고 있긴 한데 빌딩을 또 저희가 매입을 해서 4층 규모의 네스트 빌딩을 매입을 해서요. 이 빌딩 공간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사업을 매입을 한다고요? 했습니다. 네, 예. 매입을 해서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과 지역, 청년과 청년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총 세종시에 46명 정도의 저희가 청년을 발굴해서 취창업까지 해드리는 그런 또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네. 있을지도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올해 후기에 대학원에 지나갈 좀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교통입니다. 교통학으로 해서 석사와 박사까지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또 저만의 교통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산의 교통연구소라는 좀 설립을 해서 예. 직접 이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자문이나 이런 또 연구 같은 활동들을 더 이어나가고 하고요. 이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좀 최종의 꿈은 저는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제가 정책 개발이나 제안까지 해서 실현까지 하는 교통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교통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의 전문위원 같은 그런 이제 직책을 맡으면서 좀 이렇게 교통 박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꿈까지 꼭 이루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청춘의 말뜻을 풀면 푸른 봄이죠. 하지만 청춘의 봄을 이야기하기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아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잃지 말고 하루하루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2025년 한 해를 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